오늘은 코로나 사태에서 점차 회복 모드로 진입 중인 미국 주택시장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이 이렇게 소중한 적이 없었다. 지난 봄에 미국 한인사회가 즐겨보는 코리아 타임즈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거주 공간과 홈오피스의 쾌적성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넓은 주방과 마당이 필요해졌습니다. 복잡하고 비싼 대도시를 탈출하여 근거리 교외로 이전하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줌타운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굳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싸고 복잡한 대도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값싼 인근 교외의 주거지를 줌타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태평양 연안의 북서부 지역의 대도시에서 벗어난 교외 지역의 집값 급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는 미 서부에서도 전통적으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애플 본사와 실리콘밸리를 비롯하여 스탠포드와 버클리 대학이 있으며 미국 최고의 IT 및 테크 기업이 집결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세크라멘토뿐만 아니라 휴양지로 잘 알려진 레이크 타워 근처의 타워시티의 집값도 많이 오른 편입니다. 미 서부의 최대 도시인 LA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의 가장 넓은 평지이면서 스페이스X, 나사 등의 항공우주 산업의 본고지인 LA도 비싼 다운타운에서 벗어나 사우전드 오크나 토란스 등도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2020년 6월에 조사한 설문 결과입니다. 중장년층보다 20, 30대층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이사하기를 원한다고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부모나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는 휴가지 별장 등 세컨드 홈에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응답자의 오직 9%만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 그곳에 머물려고 집을 사거나 빌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의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15%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특히 교외 지역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의 부동산 중개법인인 레드핀이 낸 자료를 보면 미국 주택의 중앙값은 2020년 상반기에는 2019년도보다는 낮았지만은 2020년 하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2021년에 들어서면 가파르게 더 상승해서 2020년 대비 17%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협회 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렌스 윤에 따르면 미국 주요부에서 50% 이상이 매도 호가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 등에서는 거의 60% 이상이 실제 거래 가격이 매도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즉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보다 더 높게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지도에서 보면 집주인이 내놓은 매도 호가보다도 실제 매도가가 높게 팔린 비율이 40% 이상 되는 지역이 지도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미국 전역에서 대부분 20% 이상 매도 호가보다 더 높게 매매가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 소속 중진급 상원 의원인 셰러드 브라운은 주택 가격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특히 흑인의 주택 소유율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집값의 상승은 1980년에서 2000년에 태어난 약 800만 명에 해당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첫 주택을 장만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주택의 가장 큰 필요 자재인 목재와 기타 자재의 가격이 급등하여 주택의 건축비조차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올 들어 급등하기 시작해서 현재 1.6 내지 1.7%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질 금리 상승 압박으로 미국의 모기지 대출 비율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3%대로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에 취약한 일부 계층에 대하여는 모기지 대출 연체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과열인 것은 맞지만 이번 거품이 10년 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액이 2007년 이후 가장 큰 분기 상승을 했지만 대출액의 70% 이상의 신용점수가 높은 우량 대출자에게 이루어진 점을 생각하면 대출의 건전도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기지 대출 이율이 높아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는 비록 큰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연체로 인한 채무 압류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즉 높은 모기지 대출 이율로 채무 압류를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 미국 소유자 금융보호원 즉 CFPB는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월별 지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지난 2월에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주택규제 당국에 모기지 대출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하고 압류 구제 프로그램을 연장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3월에 0.6% 올랐고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핵심 지표는 0.3% 상승했으며 연간 인플레이션은 2018년 가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 3월의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 3주 동안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뿐만 아니라 2년물과 30년 채권 수익률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 구제 지원금과 2조 2,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지원 자금이 인플레이션을 과도하게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소속인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작년에 억눌렸던 수요로 인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